네, 오늘은 부동산 입지 분석 전문가 헐헐님, 박성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입지 분석 전문가이고요. 최근에는 입지센스라는 책을 출간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이 굉장히 잘 팔리더라고요. 베스트셀러 순위 1위 올랐다고. 그게 굉장히 네, 쉽지 않은 거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신 분 많을 것 같은데 짧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똑같은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집 혹은 가치가 상승하는 집을 선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이드를 담은 책입니다. 나만의 강남을 찾아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나만의 강남을 판별하는 기준이 조금 개개인 사정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마포를 가야 되나 판교를 가야 되나, 뭐 여의도냐 용산이냐, 이렇게 좀 아리까리한 곳은 조금 좀 객관적으로 어디가 위일지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뭐 기준 같은 게 있을지 우리 전문가의 시각은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가장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는 시세인데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게 있겠죠. 마포와 판교인데 국민평형 기준으로 판교에서 한 20억에서 한 22억 정도의 최근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현 뉴타운에서 2020년, 2021년 입주한 단지들 기준으로 해서 한 18억에서 한 20억, 21억 정도의 호가 매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지역의 공통점은 최근 거래가 많지는 않아서 호가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시세로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여의도에 출퇴근하고 생활권이 서부권에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객관적인 시세에 대비해서 상급지인 판교가 좋다라 하더라도 우리 가족에게 강남은 또 마포인 거죠. 위례보다 분당이 연식 대비해서도 이제 분당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30년 차가 이제 넘어가고 있는 단지들이 많이 있고요. 위례는 이제 10년 차 넘어가고 있는 단지들이 많이 있는데 핵심지, 위례 핵심지와 분당 핵심지를 놓고 비교했을 때 오히려 현재 상태에서는 좀 분당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이 도봉구와 의정부를 비교를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인서울이 답인 걸로 알고 도봉구로 가셨는데 사실은 의정부 집이 더 올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동네가 다른데 또 아파트 컨디션도 다르고 이렇게 복잡하게 되면 어디가 더 좋은지 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좀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 같은 게 있죠. 부동산이란 결국은 비교의 영역이거든요. 보시면 상품마다 굉장히 다르다는 거지, 포인트가. 예를 들면은 도봉구도 최근 한 2, 3년 동안에 시세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2021년 한 전반기까지, 상반기까지 좋았는데 결국은 도봉구라는 걸 놓고 봤을 때 도봉구 어디냐 또 다른 거죠. 도봉구의 창동 쪽은 당연히 의정부보다 시세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다른 도봉구 일종의 다른 동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 상승이 미미했던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서울 도봉구라는 곳 지역 내에서 좀 비핵심지, 그리고 의정부라는 곳 중에서도 또 핵심지, 서울 비핵심지 내에서 일반적인 구축 아파트냐, 수도권 핵심지 내에서 분양권이나 아니면 신축 아파트냐, 상품에 따라서 굉장히 입지 우위나 상품 우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지. 단순히 지역만 상급지, 하급지를 놓고 비교해 보는 거는 집을 이용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신축은 가격이 좀 더 비싼데 평수는 작고 구축은 좀 더 큰데 어디가 더 나중에 많이 오를까 이런 걸 고민하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디를 가야 되는지. 이제 똑같은 종잣돈을 가지고 똑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두 쌍의 신혼부부인데 한 분은 구축 단지를 선택을 하셨고요. 한 분은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시고 한 6개월 정도 후에 입주하는 신축 아파트였는데 분양권을 매수해서 이제 본인은 월세 거주하시고 입주를 하셨죠. 6개월 후에. 그래서 신축 아파트 를 매수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는 이제 실거주 하시는 구축 아파트는 정말 미미하게 올랐어요. 5천만 원이 채 오르지 않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분양권을 매수하신 분은 최고점 대비 3억까지 올라가서 지금은 한 2억 5천 정도 매수 금액에서 좀 올라가셔서 갈아타기를 준비하고 계시죠. 절대 불변의 진리 같은 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신축과 구축이 고민이면 무조건 신축이다, 무릎을 칠 만한 이런 내용이 혹시 있으면. 예를 들면 일반적인 한 20년 차 된 기축 아파트보다는 예를 들면 아예 30년이 넘은 아파트라든지 재건축 가능성 있는 단지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빌라보다는 아예 막 낡아서 재개발의 가능성이 있다라든지 그러면은 지역에 별다른 호재가 특별히 없더라도 상품 자체가 완전히 완벽하게 변화하는 거잖아요. 상승 동력이 생기는 거죠. 내재적인 가치가 변화하면서 이제 상승 동력이 생기는
상품 혹은 외부적인 변수, 일자리가 생긴다든지 교통망이 이제 확정이 된다든지 개통을 한다든지 이런 외부적인 변수 혹은 내부적인 변수와 외부적인 변수가 만나는 곳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일종의 모멘텀, 성장 동력이 있는 지역과 상품을 좀 찾아가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내가 찍어놨던 매물이 좀 떨어지는 건 보여요, 효과가. 네, 그래서 세상에 저게 저렇게 내려왔어? 잡고 싶은데 문제는 제가 갖고 있는 집이 안 팔리는 거죠. 떨어지면서 안 팔리는 거죠. 안 팔립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때 어떻게 좀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지. 상승기에는 갈아타기를 하시려면 그러니까 집 사이즈 평수를 좀 줄이시거나 다운사이징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수도권의 신축이었다면 서울권으로 옮기시겠다고 하면 구축으로 옮기시거나 이렇게 뭔가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하락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갈아타는 방법은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안 팔려서 그런데 갈아타기 시점은 오히려 하락기가 더 좋다라는 거예요. 갭이 좁혀지는군요. 상급지와 그렇죠. 하급지에. 네, 둘 다 떨어지긴 하는데 이제 갭이 좀 좁혀질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취득가 보유와 양도에 대한 세금 부분이 일정 부분 좀 완화되고 있는 그런 기조를 보이긴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 기조가 얼마나 좀 풀어지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하락기 때는 규제가 좀 완화됩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그 어떤 금리도 금리이지만 대출 자체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며 DSR 규제가 이미 있어서 그 하락기 때는 규제 자체가 좀 완화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조금 더 상급지로 갈아타기에 조금 수월한 어떤 장이 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갈아타기는 오히려 좀 보합이나 하락장에서 좀 더 수월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을 하락기라고 정의하기가 사실 제가 좀 되게 애매한 것이 하락기라기보다는 보합기이고 시장의 정상화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상급지 시장에서는 이제 하락 기조가 이제 완연하게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거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유의미한 데이터가 일반화해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대세 하락으로 접어들기 위한 어떤 전조 증상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전세가율이 굉장히 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미분양 물량이 굉장히 누적된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의 시장에서 이제 많이 포착되지 않고요. 3기 신도시 본격적인 본청약 이전까지는 공급 물량이 거의 전무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아서 매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고 향후에 규제가 조금 더 완화되면서 그리고 거래량이 회복되면 이제 시장이 순환되고 오히려 상승장보다는 하락장 혹은 보합장에서 갈아타기 난도는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갈아타기를 공격적으로 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출을 크게 일으켜서 확 올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C급지에 있는데 A급지로 올라간다든지 물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여유자금이 되신다면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대출을 일으켜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신다면 그런 갈아타기도 이제 뭐 가능하실 수는 있겠지만 근데 지금 A급으로 가려면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15억 초과 이상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다른 그러니까 변칙적인 대출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대출을 활용해서 갈아타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15억 초과 부분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도 일정 부분 어떤 그 고가주택 시장에 있어서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추이들이 복합적으로 그런 정책의 어떤 방향이 복합적으로 이제 시장 상승 혹은 시장 보합, 시장 하락의 어떤 추이를 결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런 규제의 정책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모르는데 하반기엔 상승합니다 혹은 하반기에는 하락합니다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건 가능해요. 보통 우리가 1주택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대출까지 있기 때문에 상급지 갈아타기를 시도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그 급지는 높이고 초기 투자 금액은 추가로 대출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로 가져가는 갈아타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런 거 있어요. 만약에 내가 C라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실거주를 하고 있다. 전월세를 거주하더라도 몇 년 전월세를 거주하더라도 나중에 꼭 자녀가 이곳에서 예를 들어서 분당이면 분당, 일산이면 일산 이곳에서 한 4년 후에 학원가를 이용하고 학군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할 수가 있겠죠. 실거주를 했다면 이 집을 빼서 전세 레버리지를 일으킨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 급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갭 투자로 이제 형태를 바꿀 수 있고 급지를 올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은 실거주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수도권의 신축 아파트인데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예를 들면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로 옮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상품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급지는 올리고 상품은 바꾸고 심지어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재개발 구역의 빌라를 매수하실 수도 있는 거죠. 자기 이제 월세를 거주하셔야 되는 거죠. 전세나 월세로 거주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전제 조건은 보합장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상급지 갈아타기를 시도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